2주 전에 올려드렸던 10월 2일 날에도 제가 알트들을 메타디움도 텔레그램에 30원 추천해드려서 70원까지 상승을 했죠. 이것도 256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448에서는 뚫었죠. 448을 지지를 해주니까 당연하게 896 이상에 가기 때문에 7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맞춘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코인이나 때려 맞춰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을 경우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죠. 매집봉이 있을수록 이건 진짜 100% 세력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펀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커플링 코인을 집중 있게 바라고 했죠. 커플링 코인들, 스팀이나 스팀 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스팀도 244원에서 31%까지 올랐고, 스팀 달러도 이때 3,080원에서 100%, 110,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월 20일 영상에서 27K 가격대에서 썸네일과 같이 9월 말부터 10월에 11월이나 33K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월 되면서 이제 오늘 10월 23일 기준으로 39,900불을 찍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9,500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7K에서 비트코인이 약 15% 정도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늘 시향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거는 개인들에게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9월 말부터 10월 11월 사이에 연말에 잠깐 35K를 뚫는 무빙이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내용에서도 제가 메모장을 켜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개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고,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이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나 스태그플레이션 때나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회임에도 왜 기회를 뭐 잡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약간 왜냐하면 그렇게 기회를 못 잡았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뭐였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되면 이제 증시는 오른다, 이거죠.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죠. 상승 사이클이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회를 잡냐 못 잡냐에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보고 이번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일단 그거는 매크로 관점이고 차트 분석에서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약 조정이 온다. 약 조정.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증시가 올랐죠. 올랐죠. 오른 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만큼에 대한 조정이 온다는 얘기, 하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이클이 상승을 하고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는 약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향, 우상향. 여기서 그냥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 3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죠. 내년 3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뜨려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맞이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우상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내용은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악재, 즉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진짜 안정적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6%에서 인하를 한다면 뭐 4%대, 뭐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금리가 하락이 됐을 때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 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면 연준에서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근데 뭐 경기 침체 안 오죠.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어떻게 대응을 많이 했냐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지금 되고 있고, 왜냐면 7월 8월 달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많이 하면서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제 비안전 자산에서, 즉 증시에서, 증시 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을 많이 적금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지금 돈을 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비안전자산에는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금리 인하를 딱 처음 하는 순간 이 안전자산에서 비안전자산으로 넘어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에 이 안전자산에 넣어두었던 스마트머니죠, 스마트머니, 똑똑한 머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안전자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해소가 이 사람들이 해줄 거다. 그러면서 점점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아까 말했죠, 6%에서 4%대까지 금리가 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도 점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향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을 그림을 그리면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제가 큰 그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부분, 금리가 인하가 돼야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영상에서 대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현재 브리핑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22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분석 브리핑에 대해서 적중했던 것들을 말씀을 좀 총 정리를 해드리고, 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전달을 좀 드릴게요. 제 기법이 비트코인의 최고점, 마지막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365일이 지나고, 365일이 지나면 하락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2만 불 때 비트코인이 22년도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9월 달 10월 달부터. 그래서 아직은 제가 22년도 9월 10월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어야 되는 시기는 11월 11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던 마지막 라인이 2021년도 11월 11일 날에 최고점을 찍고, 그로부터 365일이 지나야 하락 추세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년 정도를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11월 11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비트코인 FTX 3위 거래소가 파산되는 날이었죠. 실제로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월 11일 이제 하락을 1년 동안 맞이하고, 그 다음에 90일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2월 8일이나 2월 9일 10월 사이에는 요때부터 말씀드렸죠. 요때부터는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448일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첫 번째 1번 구간이 있어요. 1번 구간, 이게 밥그릇 구간인데, 밥그릇 구간 1번 구간에서는 이 하락 추세, 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야, 1년이 이 하락 추세 1번 구간을 지나야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된다. 이게 365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일단 하락은 끝난다. 이 하락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90일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2월 8일 이후부터는 상승을 하는 자리, 즉 여기가 2번 자리, 바닥을 다지는 2번 자리, 3번 자리, 이 3번 자리가 448일선 행보하는 자리, 여기서는 매집이다. 여기서 개미들을 흔드는 라인이거든, 3번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 구간 1번, 2번, 3번 흔들기 구간에서 날아갈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을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족중한 것도 뭐 족중한 척을 한 게 아니고 족중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미래 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35K를 뚫는 무빙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3번 구간이 박스권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9월 20일 날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256 기법이 있습니다. 256 기법이 뭐냐면 5일선이 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60일선 뚫는 게 448일선. 저는 이 448일선을 뚫는 거를 엘리엇 파동 1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을 얘기하면 일단은 뭐 이평선을 다 지우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엇 파동 1파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그냥 지나고 나서야 여기가 1파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평선 매매에 대한 저거 뭐 결과론전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2호 기법은 5일선 20일선 뚫고 60일선 뚫는 게 448일선 가기 전에 나오는 바닥에서 나오는 파동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는 미리 엘리엇 파동이 1파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빨간 색깔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21선 파란 색깔을 뚫죠. 그 다음에 60일선 뚫죠. 여기 뚫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5일선에 21선, 60일선에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448일선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60일 지지해주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 바닥에서 나오는 파동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죽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줄 달리기를 할 때 힘을 줄 때 사는 게 아니고 힘이 빠질 때 항상 사야 돼요. 개미들은 항상 세력들이 힘을 줄 때 여기 구간에서 고점에서 여기서 사기 때문에 물리는 거지. 힘을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이 힘이 빠질 때에 대한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이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했을 때도 얘기지만 하락했을 때도 어디서 줘야 되냐면 5일선이 21선을 뚫리고 내려올 때 61선이나 111선이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가 바닥이란 얘기죠. 지지를 해준다면 안 깨지면 안 깨졌잖아요. 그죠? 111선에 61선에 안 깨지면 그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일선이 여기 5일선이 20일 뚫고 60일 뚫고 올라가죠. 111선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5일선이 21선 뚫고 61선 뚫었지만은 그게 448일선에 나오는 파동이지만은 그 중간에 448일선이 뭐예요? 448일선이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 448일선이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448일선. 제가 쓰는 장기 이평선 중에는 111선과 224일선과 448일선이 있죠. 즉 이제 6개월선과 이제 1년선과 2년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256 기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111선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5일선이 21선 뚫고 61선을 뚫고 난 다음에 지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21선에 61선 지지에 대한. 그래야 448일선까지 간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111선을 지지를 해줘야 448일선까지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시간 봉사가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1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448선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61선이나 111선의 이 4시간 봉상으로 올라오는 거를 보고 조금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61선이나 111선에 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 보라색 라인 896일선이나 448일선에서 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60일선에 110일선 줍는 게 내 진입가가 손절 라인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 라인 한번 볼까요? 요 라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60일선에 110일선 주우라 했죠. 근데 이게 이탈이 되면 이 448일선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 448일선도 여기서 다시 재진입을 해요. 여기서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는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48일선이 또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다 탔어요. 탔는데도 여기서 이탈이 되도록 약 익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 진입가가 손절가이기 때문에 아주 이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요때 상황이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하락에 대한 거는 좀 드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11일부터 상승을 한다는 사이클 중에서도 이게 지금 이만큼 오른 31K까지 올랐죠. 15.5K에서 오르면서 4시간 봉상으로 896일선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896일선을 뚫리면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이 긴 행보를 한 거는 처음인 거거든. 처음 이게 터치 혹은 뚫리더라도 바로 말아 올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11선에서 지지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4시간 봉사고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61선이나 111선에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여기서 타시면 저는 웬만하면 바닥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게 뚫리더라도 896일선에서 타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입가가 손절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대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알트들을 지금 현재 죽고 싶은 분들도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도 지금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죠. 뭐 자바 알트들이야 좀 오르고 있고 앱토스나 뭐 이런 애들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메이저들은 안 가고 있죠. 뭐 도지나 뭐 이런 애들 안 가는 이유가 제 브리핑대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 대한 매수세는 강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지금 항상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온다라는 공식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거기서 오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오늘 차트 분석으로 어느 지점에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61선이나 지금 4시간 봉성으로 111선에서 왜 강력한 지지가 나올 것이냐라는 이유가 지금 현재 31K까지 오늘 올랐잖아요. 31K까지. 이 오르는 파동에서도 어떻게 파동이 됐냐면 61선과 111선에 한 번에 뚫는 게 보이죠? 여기 라인. 이 라인만 볼게요. 다른 이평선을 다 치우고 이 라인을 갑자기 뚫리고 난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같이 뚫어주. 그러면 이 상승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이평선들이 깨지지 않으면 이 파동이 살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엘리엇 파동 1파로 보는 겁니다. 이 1파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파동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896일선이 남아 있는 거죠. 이 890, 그 다음 지지 라인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를 뚫기 전에 111선이나 61선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깨지더라도 2차로 뚫었던 라인 896일선 여기서 타더라도 이 파동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1선이나 61선에서는 엄청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까요? 볼린저 밴드만 딱 보신다면 이 파란색의 볼린저 밴드거든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에 보통 주가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입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 이거는 항상 볼린저 밴드가 이 상승을 하면서도 안으로 계속 들어오죠.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지금은 지금 위에 있죠. 요만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상승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뚫고 올라가도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은 필수다. 그래서 눌림이 돼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256이 터지고 난 다음에 448일선까지는 갈 것이다, 공짜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 검은 색깔이 23K입니다. 이 23K 이 뚫어졌던 레벨이 여기서 31K를 뚫고 난 다음에 이 레벨을 지켜주면 이 여기서에 대한 하락이 아닌 조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23K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도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25K가 저항이었던 레벨이 지금 현재는 여기 박스권 448전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었던 레벨이 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K도 좋은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9월 20일 날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는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저의 기법은 이 내용대로 보시면 돼요. 이평선 수치만 다를 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 올려드렸던 10월 2일 날에도 제가 알트들을 메타디움도 텔레그램에 30원 추천해드려서
70원까지 상승을 했죠. 70원까지. 이것도 256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448선을 뚫었죠. 448을 지지를 해주니까 당연하게 896 이상에 가기 때문에 7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맞춘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코인이나 때려 맞춰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들었고,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을 경우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죠. 매집봉이 있을수록 이건 진짜 100% 세력들이 있다. 세력이 있어야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헌재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일단은 뭐 커플링 코인을 집중 있게 바라고 했죠. 커플링 코인들, 뭐 스팀이나 스팀 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스팀도 244원에서 뭐 31%까지 올랐고, 스팀 달러도 요때 3,000원에서 3,080원에서 100%, 110,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좀 알트들도 같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시장 사이클이 곧 마무리가 될 것이라 보고, 마지막 저점이라 보거든요. 61선, 111선 마지막 눌림목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890을 뚫고 난 다음에는 약간 좀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61선, 111선 뭐 거기서 꼭 줍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알트들도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이나 혹은 매수를 이미 고점에 물려신 분들도 요 레벨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루한 행보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제 지난 영상들을 여러분들 한번 최근 영상도 한번 보시고 한 달 전 영상부터 한번 다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조정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조금 감기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